는 이번 민사소송이 공격적이며 SEC의 관할을 침범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코인거래소의 선물거래도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과 그 창립자들이 최근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수사국은 쿠코인과 그 창립자 청건과 케이탱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과 미등록 자금송금업 영업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코인은 창립 이후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고객을 보유하며 일일 거래량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거래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쿠코인은 고객 신원 확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암호화폐를 불법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쿠코인은 고의적으로 미국의 고객을 숨기고 KYC 프로세스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까지 쿠코인은 고객들로부터 어떠한 신분 확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이는 새로운 고객에게만 적용되었고 기존 수백만 고객들, 특히 미국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쿠코인은 또한 필요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CFTC의 선물위원회 상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최소한 2023년 말까지 핀셋의 자금 송금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소는 쿠코인의 심각한 법적 위반을 드러내며 미국 법무부와 CFTC로부터 쿠코인이 받은 기소로 인해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자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연구기관 카이코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쿠코인의 일일 거래량은 약 20억 달러에서 5억 2천만 달러로 줄었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CFTC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 사이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법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CFTC가 쿠코인의 레버리지 토큰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팜 위원은 이러한 분류가 사실상 펀드에 대한 투자와 펀드의 거래,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레버리지 토큰이 증권이라면 이 제품들의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책임 아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CFTC의 이번 소송이 SEC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십 년 동안 구축된 투자자 보호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레버리지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것은 전통적인 증권거래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SEC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말이 참 어려운데요. 제가 CFTC의 팜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FTC에서 이번에 레버리지 토큰을 파생상품으로 간주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CFTC는 쿠코인의 레버리지 토큰 즉 코인 선물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전통적인 선물 거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은 마치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베팅하고 싶다면 미래의 특정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권리를 갖는 선물 계약을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베팅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토큰에 대해 알아볼까요? 레버리지 토큰은 마치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면 비트코인에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펀드의 토큰을 구매하는 것이죠. 이 토큰은 펀드의 성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토큰의 가치도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토큰은 특정 자산이나 펀드에 대한 지분을 사는 것이고 선물 거래는 미래의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약속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팜 위원은 쿠코인의 코인 선물 거래 즉 레버리지 토큰을 펀드에 대한 지분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팜 위원은 이번 민사소송이 공격적이며 SEC의 관할을 침범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코인 거래소의 선물 거래도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팜 위원은 가상자산 기업들은 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바이낸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낸스에 대한 5조 5천억 원의 벌금 부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은 자금 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이는 CFTC가 자오창펑 CEO를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팜 위원은 또한 앞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금 세탁이나 테러, 사기 등으로 미국의 법을 무시하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엄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기업들이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미국 내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준수하는 플랫폼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규제와 법률 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법을 잘 준수하는 안전한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쿠코인 같은 거래소들이 많아질 것이며 특히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상위 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빗, OKX 등은 미국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입니다. 거래소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거래소들, 특히 SEC의 승인을 받은 곳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증권법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에 기존 코인 거래소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미국에서 T0, INX, 시큐리타이즈 같은 거래소들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의 선도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0와 시큐리타이즈는 증권형 토큰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INX는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합니다. INX는 특히 증권형 토큰 거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일반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전통적인 암호화폐 거래와 증권형 토큰 거래 모두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INX는 크립토 마켓과 RWA 및 STO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며 운영되는 이러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희망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과 의견도 소중하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